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인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30% 이상이 유대인이다. 아인슈타인, 로스차일드, 빌 게이츠, 마르크스 등도 유대인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한 명당 한 권씩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읽으며 연구한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는 지혜의 책이다. 본서는 탈무드의 원본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엄선해 현대인에 맞게 재편집하였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죽이지 않는가? 매일 조금씩 자살해가는 사람은 이승이나 저승이나 속할 곳이 없다. 조금씩 자살을 한다는 말은 매우 우스운 표현이지만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매사에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후회하여 생기를 잃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이 나빠져 마침내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즐겁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매일 새로운 기회를 접하며 또 새로운 기회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루하루가 각기 다르고 새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후회하거나 괴로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자기를 죽여가는 사람은 이와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셈이다. 유대사회에서는 자살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한때 유대민족은 자살한 사람을 묘지에 묻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말살되고 추방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매일 자기를 조금씩 죽여가는 자는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유혹을 끊어내라. 인간의 품성은 개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다. 이렇듯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의 충동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혹에 져서 실패한 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악의 충동.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길 가는 나그네 같았다가 점차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되고 나중에는 집주인 행세를 한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잘못을 하도록 부추기고 나중에는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다.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술 마시는 방식,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이다. 또 혹자는 농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유연한 사람이 되어라.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휘어졌다.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곧게 일어선다. 옛날에 갈대의 끝부분은 성경을 쓰는 펜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히말라야 삼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으므로 뿌리부터 꺾여 쓰러져서 오래 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나무는 벌목되고 잘 다져서 지붕을 덮는 용도로 이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행복의 비밀.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쳤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팝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 중에는 랍비 몇 사람도 섞여 있었다. 내게 파시오. 값은 후하게 쳐주겠소. 여기저기 사람들이 외쳐댔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진실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오.
술의 기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곳에 악마가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하기를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다 고 대답하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군 하면서 놀라워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 악마는 그렇다면 자신도 꼭 끼워 달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는 이 짐승들 4마리를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무리하지 마라.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 1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하고 2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그러니 무리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온다. 차분함.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진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 원한을 사며 도움을 주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한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들은 자, 험담의 대상자 등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사주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살인은 단지 현세의 삶을 끝낼 뿐이지만 다른 이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내세까지 이어지게 된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남의 비밀을 옮기지 마라. 가족에게든 지인에게든 남의 비밀을 옮기지 마라.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당신이 남의 은밀한 이야기를 옮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흘러나올 리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비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털어놓고 싶어 안달복달한다. 자식 교육. 자식은 강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사랑은 아이를 응석바디로 키우는 것과 같다. 그것은 천리를 갈 수 있는 야생의 명마를 평범한 말로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불효자로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자녀의 응석을 받아 주기만 하는 부모는 노년의 아이로 인해 큰 고생을 한다. 따라서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 하며 눈 감아 주지 마라. 내 아이를 올바로 교육하고 정성을 다해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훗날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적당히 먹어라. 자신의 애마를 돌보듯 자신의 몸을 관리하다면 어떠한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가축에게 지나치게 많은 먹이를 주는 주인은 없다. 항상 적당한 양을 먹인다. 하지만 제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생각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가축에게는 병에 걸리지 않고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성을 기울이나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는다. 유머의 중요성. 유머는 유대민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덕목이다.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유머가 오간다. 그래서 고대부터 유대인을 웃음의 민족이라고 불렀다. 하느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성서의 민족, 책의 민족이 어떻게 유머의 민족이 되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실함과 웃음은 대립하는 말이 아니다. 유머는 지식과 지성을 개발하는 자극제가 되고 역경을 뛰어넘는 덕목이 된다. 로스차일드 그룹 창업자 나산 마이어 로스차일드와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도 유능한 코미디언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재미있는 유머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천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머를 사랑했다. 이렇듯 유대인의 두뇌는 유머로 단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웃음은 이처럼 유대인의 성공 비결이었다. 유대인의 탈무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무드가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방대한 것이라 하여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탈무드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용이 심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사다리를 밟고 한 걸음 올라가듯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내용은 샤이니아 작가가 지은 탈무드의 일부분이다. 탈무드는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유머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힘든 상황을 유머를 통해 슬기롭게 이겨내는 경우가 있다. 위대한 사람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유머러스한 성격일 것이다. 유머가 중요한 이유는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탈무드는 이처럼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 우리는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탈무드는 유대인이 가장 아끼는 고전 중 하나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현실적이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탈무드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왔다. 자기 전이나 출근길, 그리고 시간이 빌 때 계속해서 들어보길 권한다.